한국과 프랑스의 인연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866년 병인양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조선에 몰려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가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여름 두 나라 인연과 관련된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요. 프랑스 랑스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파리칠 대학의 엠마누엘 후 교수는 병인양요보다 15년 앞선 1851년에 한국과 프랑스가 첫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1851년 당시 프랑스의 고르자비베 나르발호가 전라도 연안 근처에 자초되어 선원 20여 명이 당시 나주목 관할 비금도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이미 하멜 표류기 등을 통해 조선인들은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죽인다는 무서운 선입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선원들이 비금도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하이 주재 몽티니 영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비금도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몽티니 영사는 우려와 전혀 다른 상황을 보게 되죠. 프랑스 선원들은 조선인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며, 조선에서는 프랑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 2척까지 마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몽티니 영사는 귀국하기 전날 나주목사 이정현과 함께 우호기념 만찬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조선의 막걸리와 프랑스 랑스의 샴페인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마신 막걸리 병은 현재 프랑스 국립 세브로 도자기 박물관에 한국 도자기 1호로 보관된 상태입니다. 즉, 한국과 프랑스의 첫 교류는 비극적인 사건 병인양요가 아니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프랑스의 샴페인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역사를 함께한 각 민족, 국가의 술, 즉 전통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통주는 많지만 그중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이들이 즐기는 건 역시 막걸리일 텐데요. 이 막걸리가 최근 한류를 통해 일본에서 맹렬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글이 적힌 일본산 막걸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그 소식을 트루코리아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를 얼마나 마시고 계시나요? 즐긴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술에 비한다면 사실 미약한 수준입니다. 2021년 전체 주류시장 규모는 출고 금액 기준 약 8조 8,300억 원인데, 이 중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약 81.2%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류시장에서 전통주 비중은 출고 금액 대비 1.1%에 불과했죠. 통계로만 본다면 전통주는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1%가 엄청난 성장이라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전엔 아예 통계로 잡히지 않을 만큼 적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33억 원 규모에서 매년 횡보하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1년 941억 원, 지난해 1629억 원으로 최근 3, 4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통주 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며 혼술, 홈술 문화가 확산됐고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전통주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20, 30대 젊은 층을 필두로 막걸리를 포함해 전통주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문화적 현상이 일어난다. 한류를 통해 우리 문화 전반이 해외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현상은 쉽게 다른 나라로 전달되곤 합니다. 특히 옆 나라이자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2022년 12월 1일 일본 산케이 뉴스는 한국에서 전통주 붐이 일어나고 있다. 견인력은 젊은이들이다. 니혼슈와 마찬가지로 쌀과 국수로 양조하는 탁한 술 막걸리 등 전통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지는 술의 깊이를 재발견하고 독자적인 판매 사이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양조에 도전하기도 한다는 특파원발 기사를 실기도 했죠.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면 일본에서도 유행하는 지금, 전통주,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막걸리의 일본 유행은 한식과 함께 상당히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10월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15,396톤으로 지난 2020년 12,556톤과 비교해 22.6% 증가했으며, 여기에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8,140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53.9%, 즉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살짝 줄었는데, 이건 역시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일본 막걸리 수출은 2020년에 6,277톤에서 2021년 6,766톤, 지난해 8,140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막걸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세계인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주 막걸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후재팬의 막걸리를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 추천 인기 랭킹부터 마시는 방법과 도수, 막걸리의 유래는 물론 유튜브에 일본어로 막걸리를 검색해도 다양한 음식과 막걸리를 마시는 일본 사람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검색된 막걸리 중 일본산 막걸리도 있었는데요. 놀라운 건 단순하게 막걸리 유행을 따라 돈 좀 벌어보자는 짝퉁 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우라 막걸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호랑이 막걸리인 제품은 일본산 막걸리 중에서도 꽤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데, 한국식 누룩이 아니라 일본식 코지의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시킨 일본쌀 100% 생막걸리입니다. 라벨에는 한글로 막걸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건 역시 인상적이죠. 직역하면 송장탄산 생막걸리 한 잔이라는 이 제품은 앞면 로고에 크게 한글로 막걸리 한 잔이라는 글자를 적은 일본산 막걸리입니다. 이외에도 꽤 많은 주조에서 일본산 막걸리를 만들어 팔고 있으며 한국산과 개별적으로 소비되는 문화, 또 함께 일본 내 막걸리 유행을 견인하고 있을 정도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국산 위스키, 국산 와인 같은 술이 존재하니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일본에서 높아지는 막걸리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막걸리의 인기를 세계로 더 멀리 그리고 강하게 퍼뜨리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깊게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포도 품종을 세밀하게 따지는 것처럼 최근 프리미엄 막걸리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그에 맞는 우리쌀 계량 연구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류 자체로는 등재가 어려워 양조법인 막걸리 빚기를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죠. 선정되면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건 물론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연구와 보호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적으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세대를 아우르는 막걸리에 대한 관심 역시 꾸준하게 이어져야겠죠. 최근 한국식품연구원 이은정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전통 누룩으로 만든 한국인의 술 막걸리가 장 건강에 큰 효능을 보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까지 되었다고 하니 막걸리의 세계화 마냥 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존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막걸리를 전통주라고 말했지만 실제 시중에 파는 막걸리의 상당수는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농업경영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100% 지역농산물로 사용했다면 전통주로 분류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들었다면, 또 식품명인이 만든 경우 역시 전통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막걸리는 일반미가 아닌 비축미 혹은 수입쌀이 일부분 포함되어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재료를 사용한 와인이나 진 같은 술은 전통주 자격을 얻은 상태죠. 우리 전통주로 소개되어 해외에 나가는 막걸리가 정작 국내에서 전통주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주세 50% 감면 혜택도 있는 만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막걸리를 개발하고 마시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다행히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올해 봄부터 해당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술은 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말하지만 좋은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슬프고 고민이 많은 자리에도, 혹은 그저 즐기기 위해서, 심지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술을 마시곤 합니다. 문화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세계인이 알만한 전통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세계에 퍼진 일본의 사케 문화가 참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우리 전통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막걸리를 포함한 다양하고 깊은 역사의 전통주가 더욱 멀리 알려져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